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장미 대선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 데다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후보들은요, 각자 텃밭을 중심으로 막판 유세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부인과 자녀, 각 캠프들을 통통 튀는 유세전도 눈길 끌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부터 전략까지 쉽고 재미있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해주고 계시죠? 네, 예. 정미경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네. 장미 대선 D-60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 딱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만큼 각 후보들 이게 사전투표 전 마지막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움직임이 매우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장미 대선 이제 D-열흘인데요. 관련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보시고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설계도 완성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님만 탓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명령,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찍는 이런 투표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투표해 주십시오. 심상정과 문재인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가장 부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장미 대선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벌써부터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이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이 D- 열흘 장미 대선 기상도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막 이제 화살표가 있고요. 이 기상도가 나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곳도 있고 여긴 좀 구름이 있고요. 여긴 번개예요. 이 기상도를 가지고 저희가 풀어볼 텐데 먼저 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이 지지율을 잘 관리해야 하자. 이제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굳히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어제 5차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 것인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 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저는 네. 저 발언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사실 굳이 얘기도 안 해도 되는 대목이었는데 먼저 사과합니다. 사과.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납작 엎드렸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지난번 토론회 때 그 유승민 후보하고의 네. 토론 중에 질문의 답변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네.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고 있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네. 아, 이제 대통령이 다 돼서, 응? 마치 이제 그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 얘기하니까 그런 오해가 이게, 있었죠.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사실 생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전언을 많이 전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걸리니까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고 한 것이 아닌지. 근데 좀 예측은 됩니다. 저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혹시 네. 네. 이제 정 의원님은 대통령이 되셔서 아랫사람에게 했는데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한 것이 네. 문재인 후보 저는요 그런 거 내용 잘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렸어요. 아까 박성명 박사님은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으셨다는 내용을 거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내가 그걸 다 실질 잘 알고 있는 정책본부장 얘기하라. 다소 자신의 디테일에 약한 면을 보이는 네. 그런 측면을 좀 봤는데 그러나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것은 저는 쿨한 사과라고 봅니다. 근데 모를 때 보통
그냥 좀 당황하거나 사실 다른 얘기를 하거나 보통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의 여태까지 토론을 보면요. 모르면 대답 안 하고 화제를 늘 돌리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관성 있게.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정책본부장에 물어보라 그러니까 네. 그건 좀 많이, 아니었던 네, 거. 당황하셨나 봐요. 근데 음. 유독 요즘에 보면 지금 사과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성애 발언도 사과를 했었고 그때 미인 발언도 있었잖아요. 유세중에 뭐 북한 미인 북한 응원단 관련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예. 유독 빨리빨리 사과하는 거 이것도 좀 하나의 전략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략이죠. 더 이상의 네.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만약 안 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계속 더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일단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몸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지지율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다른 어떤 논란이 되는 소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결국은 즉각적인 사과를 통해서 더 이상의 비판과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 근데 이거는 선거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렇게 좀 뭐 시기를 정리를 해가는. 할 건 하면서 네.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왜 그런지가 아마 잘 이 지지율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성시원 앵커 옆에 네.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최근 지지도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4월 첫째 주부터 쭉 살펴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를 이제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첫째 네. 주 이제 38%였다가 4월 네. 둘째 주에 드디어 이제 40%대에 올라선 이후에 계속 어쨌든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격차도 네. 꽤 커요, 이제는.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어제 나온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인데 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4%, 그러니까 16%포인트인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양강 구도에 좀 균열 조짐이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이제 대선 열흘 앞이에요. 이 구도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이 현상이 끝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변수가 불쑥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게 더 출렁일 것 같아요. 더 출렁일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이 되면서 상당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만약에 보수층이 대결집 만약에 단합이 된다면 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 추월을 할 수 있고 네. 상당히 마지막까지 아마 크게 판세가 출렁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지지율은 이제 이 열흘 안쪽에서 무언가에 좀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정우 변호사의 판단이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요즘에 약간 이제 여유를 찾아서일까요? 문재수라고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재밌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수고요. 경선이 먼저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저씨랑 살가게 가서 살 좀 사다가 쌀밥 먹을래? 고승이 묻어다 문제입니다. 예, 정치가 이런 또 개그의 소재가 되고 하는 게 참 좋아요. 한번 안아봐도 되겠어요? 그럼요. 이쪽 보세요. 예. 영광이고요. 예. 저는 5년 전부터 문재인 후보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역할도 재수입니까? 네네, 그랬죠. 우선 많이 신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비슷합니다. 예, 이 문재수, 그러니까 이 현재 케이블 채널에서 정치 풍자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금 담당하고 있죠. 패러디한 문재수 네. 역을 그렇죠. 맡고 있는 예, 개그맨 김민교 씨죠.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원래 이름은 김민교인데요. 이름을 문재수라고 한 게 문재인 후보의 재수를 패러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네. 거군요. 그래서 이름을 문재수로 붙이면 원래 이름은 김민교 개그맨 맞고요. 지금 TVN이나 거기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5명의 후보를 마치 경선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처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문재인 후보 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뭐 그러니까 재밌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CJ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여의도 텔레토비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CJ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지금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 또 다른 후보들이 저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긍정적으로 봐요. 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든 다른 후보들도 본인들을 패러디해서 저 프로그램에서 만드는데 아무도 거기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재밌게 웃어넘기고 또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블랙리스트와 연관돼서 지금의 후보들이 얼마나 문화인들에 대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정치 풍자는요. 정치를 재밌게 하는 겁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충분히 그 당사자들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맡겨놔야 됩니다. 저는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과거부터 정치가 풍자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치에 대해서 엄숙하게 말하지 못하는 다수의 민심에 호응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 풍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이것을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에게는 압박을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풍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역할을 대단히 나와서 끼안고 있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평가들이신 것 같고요. 문재인 이제 후보 유세 현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상 하나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성시원 앵커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네, 한 유세 현장이에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약간 부산의 한 현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나요? 태권도복 입은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난입해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그 유세하시는 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후보의 지금 선거 로고송이 그 남희 씨가 불렀던 영원한 친구잖아요. 그 음악에 맞춰서 초등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요즘에 아이들도 저렇게 유세 현장에서 글쎄요, 저렇게 뭐 춤을 추고 뭔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저 모습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아주 좋게 보고요. 얼마 전에 이게 기사를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뭐 춤 자제령. 왜냐면 이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게 아니냐. 이게 자제령 내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국민들한테 웃음이나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저는 이게 아주 저래 참여해서 신나게 추는 거 아주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유세를 하다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저 차 쫓아다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항상 사실은 어떤 때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명함 달라 그러고 먼저 막 노래한다 그러고 사실은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요. 저런 장면은 사실 후보들이 많이 맞닥뜨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치가 아니고 놀이입니다. 놀이. 마음껏 놀아라.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은 이 정치에 관한 차는 대부분 다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요. 따라다니는 게 있으시죠, 과거에도.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문 후보 쪽에서 이제 유세 관련해서요,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막 발표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친근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터를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최진봉 교수님, 문나이트 4월 28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유세를 광고하는 거죠, 이른바. 근데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포스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기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에 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막춤이라든지 본인의 잘 추는 춤을 추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나이트라고 하는 건 결국 나이트가 춤을 열심히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세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유세 현장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런 포스터를 만들었고 실제 저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춤을 이렇게 열심히 개발해 추는 걸 보면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또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축제가 돼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나이트에서 같이 춤춰요 뭐 이러는 건데 요즘에 진짜 정치권에서 대선 현장에서 망가져야 뜬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네. 네. 금태섭 의원과 그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등장하거든요. 의원이 한 건데 그야말로 이게 로봇 연기로 화제가 돼서 지금 50만 건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태섭 네. 그 선배를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예. 그분이 쓴 책이 법률에 관한 책이 중학생들한테 필독서예요. 아주 이게 그 유명한 네. 어떻게 보면 저술가인데 작가 유시민 의원만 옛날에 작가만큼 이게 유명한 분인데 예. 저 모습을 보니까 좀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아니 저게 광고예요. 예. 원래는 광고인데 광고를 패러디한 거죠. 네, 패러디한 거죠, 그죠? 광고 중에도 그 인터넷 쇼핑몰 비슷한 광고인데 그 광고에 이제 자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라 이런 건데 그걸 패러디해서 지금 보여준 건데 유명 연예인 2명이 사실 하는데 이제 김태섭 의원하고 추미애 대표가 한 거에서 연기는 좀 노봇이지만 재미는 주네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은 사실 좀 연기가 어설픈 게 좀 느껴지는데 추미애 대표의 저 애절한 눈빛 있잖아요. 그건 약간 수준급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도 그 모습 자체가 보면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래 그 연기에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 자체는 정말 호소력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영상만 봐도 요즘 유세 트렌드가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SNS를 좀 어떻게 맞아요. 공략하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정말 그 표심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연기에 재능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기에는 오빠를 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것은 정치에 재미를 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일단 시선을 모아야 광고든 홍보든 잘 될 것 아닙니까?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프레임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적어도 광고에서 나름대로 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패러디해서 보여주니까 정치인들이 두 사람이 나오니까 다소 연기가 어설프더라도 보여주면 시선을 끌겠죠. 그만큼 성공하는 것이죠. 저는 뭐 좀 재미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SNS 상에서 저렇게 이제 많이 이 선거 문화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세 차량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유세 차량. 네, 지금 많은 없애는 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 사고도 이번에 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법적인 거를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그 적발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이게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해보면 유세 차량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으세요.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는 유세 차량 선거 문화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얘기죠. 유세 차량에 돈도 많이 들어가죠? 네, 돈이 굉장히 많이 선거 비용의 상당수가 저 유세 차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선거 차량을 개조할 때가 법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 위험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급속하게 후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돌발 사고가 많고 또 시끄럽고 거기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앞서 뭐 연기를 한다든지 그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후속 대책을 세울 때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하겠느냐 할 때는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 폐지하자 아마 상당히 동의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번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얘기 중에 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호남특보래요. 호남특보. 매주 막 호남에 가갖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정말 열심이긴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하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김정숙 여사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게 정치를 반대해서 개소식까지 안 왔어요. 근데 저 모습 보니까 정말 좀 부럽고요. 옛날에 이게 보면 정말 이게 아들이나 딸, 자녀나 부인이 저는 선거 운동은 뭐 몇백 명보다 더 역할을 한다 봐요. 예를 들어 옛날에 고성덕, 조희연 우리 교육감 그 선거 때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